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마더텅 78번이래요. 그림과 같이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가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때 ABCD의 넓이를 X랑 Y에 대해서 나타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 요소는 미리 적어볼게요. 이미 이 길이에 대해서 미지수가 주어졌어. 미지수를 이미 XY로 줬기 때문에 도대체 O부터 C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의 길이, 혹은요 D에서 A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길이, 마지막 B에서 O까지의 길이를 이미 나에게 미지수로 줬는데 뭘로 표현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나에게 이미 미지수를 주어는 줬지만 새로 설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OA랑 BO의 OC랑 BO의 길이는 같으니까 하나의 길이를 우리가 A 정도로 놔봅시다. 그리고 A, B에서부터 C, D의 길이는 같으니까 여기에서부터 길이를 B 정도로 놔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게 되냐면 OC랑 C, D를 더한 값이 A 플러스 B라고 작성할 수 있게 돼. 왜? OC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CD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A 더하기 B가 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D에서부터 A,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 그 다음에 B에서부터 O를 나타내는 저 핑크색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냐면 내가 새로 설정한 미지수에 의해서 A가 두 개 있는 거, A 곱하기 2 더하기요, B 더하기요, A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가 두 개 있는, 즉 2A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래에 있는 걸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B 더하기 A라서 3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와 나를 연립을 해보면 두 식을 빼볼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A라고 하는 것이 2X 더하기 2구나.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이 X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식을 어디다 이 가식에 넣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Y 플러스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x, y에 대해서 이 넓이를 구해보자면 저 사각형의 넓이는 s는 2a 곱하기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2에 대해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하세요. 다항식의 현상 연습 문제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더텅 79번이래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그리고 B에 대해서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저렇게 주신 직육면체가 있대요. 이 직육면체를 그림과 같이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을 때 부피가 150짜리인 아이가 5개가 나왔대요. 이때 나한테 A 더하기 2B를 물어봤거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 있겠으나 생각이 나는 대로 일단 가볼게요. 우리가 일단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라는 것은 밑변의 넓이에 밑변의 넓이에 높이까지 곱해서 눈 아래에 있는 거 다 곱하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전체적 직육면체 부피를 우리는 V라고 표현합니다. 부피는 V예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A 더하기 2B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조금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가 똑같은 형태니까 완전 제곱 가볼게. 앞에 제곱 2앞뒤, 뒤에 제곱에 A 플러스 2B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구나. 근데 선생님 이런 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공식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하시면 뭐라고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A 세제곱이요 더하기 4a제곱b요 더하기 5ab제곱이고 마지막이 2b 세제곱이 나온다.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 손잡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잘 봐봐. 우리는 지금 부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부피라는 것은 뭐가 됐던지 간에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길이는 우리가 현재 A, B로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얘도 A가 3개인 거, 얘는 A가 2개면서 B가 하나인 거, 얘는 A가 하나면서 B가 2개인 거, 얘는 B가 3개인 거의 곱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특정한 새끼가 5개가 있었대. 5개. 제가 너무 낙서를 했네요. 여기 5개가 있었대. 5개. 그렇다면 얘는 A 세제곱이 1개인 놈, 얘는 A제곱 B가 4개인 놈, 얘는 A, B제곱이 5개인 놈, B 세제곱이 2개인 놈이니까 얘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150짜리가 5개가 있었어 라는 소리가 AB의 세제곱이었어 라는 소리로 납득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야. 나머지 정리하죠. 그래서 5AB 제곱이라는 것이 5개짜리였어. 부피가 150인 아이가.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A, B의 제곱이 150이구나 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A 더하기 2B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로 봤을 때 여기 잠시 문제로 돌아갈게.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두 자연수. 두 개의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150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얘는 6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처리가 돼. 따라서 누가 봐도 6이 A인 것 같고요. 5가 B로 처리할 수 있겠지. 마지막 처리 들어갑시다. A 더하기 2B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것이 6, B라는 것이 5니까 2 곱하기 5. 따라서 16으로 처리가 할 수 있겠죠. 혹은요. 딴딴딴딴. 여기까지 구하셨으면 매우 잘하셨습니다. 문제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불친절한 게 조금 친절했다면 A 더하기 2B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잘했거든? 왜 내가 모두라는 표현을 썼냐면 A 더하기 2B의 값이 이거 하나가 아니야. 16까지는 잘 구했을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어디서 같아 할 거냐면 A제곱, A, B제곱이 150이다. 저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6 곱하기 5의 제곱이 됐었잖아. 왜? 어떤 A 곱하기 B의 제곱이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되지 않을까? 150 곱하기 1의 제곱이요. 그러면 150이라는 게 A가 되겠고 1이라고 하는 게 B가 되겠죠. 문제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해당하는 2A 더하기 B는 A 더하기 2B는 150 더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152가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6이요. 두 번째 152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높은 확률로 16까지는 구했을 것 같은데 150을 약간 빼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분 한번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계 현상 연습 문제 3번 가볼게요. 마더텅 112번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림과 같이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대. 이때 AB의 길이가 여기가 2루트 6이라고 주셨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고 주셨네. 이때 나한테 AC의 세제곱, BC의 세제곱을 구하래. 죄송한 말씀이지만 AC의 길이를 A라고 둘게요. BC의 길이를 내가 B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스들 좀 적어볼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변의 제곱 더하기 변의 제곱은 B변의 제곱이라서 2, 4, 그 다음에 6, 4, 24가 나오겠지. 그 다음 넓이래요. 넓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요. 따라서 2분의 AB인데 이 아이가 3이라고 준 걸 보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값은 AB라고 하는 것이 6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이거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험과 탐험을 즐기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구하는지 길을 잃지 말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했었어. 우리가 저걸 어떻게 구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뭔가 A 더하기 B라는 것 자체를 구해서 세제곱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이렇게 걷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요렇게 가자는 거야. 잘 봐봐.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이 1번 친구와 2번 친구를 쓰자는 거지. 근데 1번 친구가 제곱이니까 제곱이요. 자, 잘 들어. A 더하기 B의 제곱에 어떤 행위를 해야 A제곱, B제곱이 나오냐면 중간에 이 앞뒤인 이 A, B를 빼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B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작성한 빨간색 값들은 제가 싹 다 아는 값이기 때문에 넣어볼게. 요 새끼라는 것은요.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겠니? 그러면 24 더하기 2 곱하기 6. 6이 1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36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은 A 더하기 B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난 6이라고 꽝 적어버릴 거야. 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없지만 알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럼 잘 들어. A 플러스 B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A 세제곱, B 세제곱을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어봐. A 더하기 B라는 놈을 세제곱하면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빼버리자고. 어떻게? 3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요 정도는 외우고 있죠? 나머지 이제 눈 떴니? 물어보는 거야.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6의 세제곱 계산하면 216 나오고요. 66에 36에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08 정도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딱 나오는 값이 108로 정리가 될 거고 정답은 우리가 108로 마무리합시다. 다항식 연산 연습 문제 4번 가볼게요. 마더텅 118번에 해당한데 자 문제를 봤다시피 A가 적어져 있는 저기 조그만한 것도 정육면체고요. B가 적어진 저 형태도 정육면체래. 그랬을 때 한 변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저 두 변을 더했을 때 8이래. 이때 우리 하나만 세팅하자. 작은 거에 한 변의 길이를 A, 큰 변의 한 변의 길이를 B로 둡시다.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죠. 부피의 합이 224다. 두 개의 부피를 구했고 그것의 합이 224구나를 줬을 때 여기를 형광펜 나는 쳐볼게요.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를 먼저 보거든. 정육면체라는 것의 건널비라는 것은 정사각형 6개의 넓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a제곱 더하기 6b제곱을 구하라는 것과 문제가 똑같고요. 다시 쓰면 6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형광펜 칠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라 라는 문제 같아요. 저만 풀면 다 풀었으니까.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작은 한 변 더하기 큰 한 변을 했을 때 8이라고 한 것은 안구만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부피에 대한 언급이잖아. 부피라는 것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세제곱을 하면 되겠지. A 세제곱 B 세제곱이 224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돼? A 더하기 B라는 것을 세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3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just 대입이죠. 8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곱하기 8이라는 것이 224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8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512입니다. 이 친구는 510이야. 그럼 512 마이너스 83, 24AB라고 하는 것이 224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이거를 옆으로만 좀 던져보자. 그러면 24A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288 나옵니다. 288.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론적인 A값, B값 둘을 곱한 값이 10이라고 등장하시겠죠. 아직 문제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까 처음에 꼴을 잡았던 게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였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스가 필요할 것 같아.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B라는 값이요. 이렇게 처리될 수 있지 않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요. A 더하기 B라는 거의 제곱 마이너스 2개의 AB 하면 될 것 같아. 대입해 봅시다. A 플러스 B라는 건 8이니까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이니까 88에 64 마이너스 10이라서 a제곱 b제곱이 50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됐어요? 50이라고 나오기 잠시만요. 88에 64 죄송합니다. 88에 64에서 마이너스 24를 빼야겠네. 24 죄송해요. 40이죠. 이게 결론적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난 여기다 넣자는 거지.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습니다. 자, 6 곱하기 40 따라서 답은 240이요 라고 하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항식의 연산 연습문제 5번 가볼게요. 마더텅 120번에 해당한대. 이 문제는 이제 하기 전에 별표 하나만 드릴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걸로 조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 BC의 길이가 주어진 직사각형과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 ABC 내부의 한 점 P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 다음에 R이라고 했대요. 물음에 답하래.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점 P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 점 P는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여기 선 있지? 여기 위에 어딘가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뭐 여기 정도로 찍어볼까요? P 이렇게 P라고 찍었을 때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요 여기를 Q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AD에 뭐야? 죄송해요.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잡았냐면 R이라고 잡았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는 저기를 Q로 잡았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잡았대. 그때 우리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여기 사각형 눈에 보이니? A, Q, P, R이라고 하는 요 새로운 사각형의 둘레가 10이래. 이거의 둘레가 10이래를 주신 거예요. 이때 A, Q, P, R의 넓이를 물어본 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걸 미지수로 두는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A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를 X로 두실 거고요. R에서부터 P,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Q의 길이, 여기를 우리는 Y라고 둬볼게. 그러면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로 통해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거가 두 개 있는 상태가 1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5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첫 번째 얻어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상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상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잠시 지워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저기가 x 플러스 y가 이제 5라는 건 얻어냈잖아. 그러면 이제 성용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거죠. 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라? 반지름을 이용하라.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저기랑 선을 하나 긋고 싶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건 반지름에 해당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라고 쓸 수 있어. 되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선을 또 하나만 내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내릴 거냐면 요렇게요. 이건 뭐냐면 Q라는 점을 지나면서 직각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로 잡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Y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E-Y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4 마이너스 미안해요. 잠깐만 다시요. 저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E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의 2가 되겠지. 맞잖아? X에서 이만큼 뺀 곳이죠.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 그러니까 X에서 이만큼 뺀 곳이죠. 이거 이해되니?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 저기 아래요. 봐봐. 우리가 X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야. 형 한번 칠해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X니까요. 저기 이만큼을 빼버린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X-2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새로이 보이게 되겠지. 요렇게 말이야.
따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이 마이너스 y에 대한 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거의 제곱이 결론적으로 반지름인 2의 제곱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x제곱 y제곱에 대한 어떠한 식이 새로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어볼게. 뿌뿌뿌뿌. 전체적으로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위에 써서 죄송합니다.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 조금 빡세긴 하네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4다. 이 친구만 다시 아래로 내려와 볼게. 이 친구만 제가 복사를 좀 해서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발상을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왜냐면 우리는 이 새끼의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xy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대입하자 요 마인드죠. x 플러스 y가 5인 걸 아니까 나머지를 여기다 싹 다 넣어볼게요. 그럼 간다. 5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곱하기 5 더하기 8이 4다. 그럼 25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0 더하기 8이 4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거를 2xy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거든. 2xy라는 것이 뭐라는 식이 써지게 될 거냐면 9다라는 식이 써지게 돼요. 정리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xy라고 하는 것이 2분의 9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AQ, PR의 넓이인 xy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정리 한번. 자, 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6번 가볼게요. 이제 신사고라는 출판사의 교과서 7번 문제에 해당한데 일단 이거는 너 안구 있니? 요 정도의 문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랑 C를 데려갔고요. B랑 D를 데려갔어. 오른쪽 다시 보자. A랑 C를 데려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B랑 D를 데려갈 건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얘는 B 플러스 D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 A 더하기 C라는 것을 A로 칭해봐. B 더하기 D라는 것을 B로 칭해봐. A 더하기 C라는 것을 A로 칭하자고 했어. B 더하기 D라는 것을 B로 칭해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합차 모양이 됩니다. 봐봐.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니까. 그럼 당연히 뭐겠니?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을 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는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 B 자리에 들어간 거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저스트 뭐야? 전개하시는 거지. B제곱 더하기 2BD 더하기 D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이 마이너스 전개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다항식의 연상 연수 문제 7번 들어갈게요. 이 문제도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10번 문제래. 이 왼쪽에 있는 아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내 말 일단 들어봐. 이렇게 하나가 관통하고 있고요. 이렇게도 하나가 관통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나가 관통하고 있어요.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한 번 빠졌으면 됐지 2번이나 더 빠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우리는 전체에 대해서 3개의 이렇게 기다란 형태를 뺄 거고요. 다시 가운데 핵심 되는 애를 2개 더해주는 형태로 갈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저렇게 돼요. 그러면 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거겠지. x 더하기 3이 3개짜리. 그리고요. 마이너스 3 할 거야. 근데 x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3이 나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요. 더하기 2개짜리 해줄 거야. 뭔데? 가운데 있는 메인 핵심이라니까 x가 3개짜리 놈이겠지. 전개할게. 전개하시면 x 세제곱 더하기 3
x제곱 곱하기 3 더하기 3x의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의 세제곱이 각각 다 더한 값이야. 근데 잘 보면 어차피 x의 세제곱은 다 손잡고 사라집니다. 슉슉슉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제곱 같은 경우도 슉슉 사라지게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이 아이들이거든. 저기만 잘 정리하면 27x 플러스 27이 남습니다. 따라서 답이 27x 더하기 27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8번 볼게요.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라고 했는데 그림이 없어서 이건 그냥 하나만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B, CD인 직육면체를 했으니까 뭐 요 정도 하나 그려보죠. 그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요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건널비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면이 2개씩 총 3세트가 있겠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세 가지의 세트가 2개씩 있는 덩어리가 94일 거고 세 모서리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죠. 이게 48이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은요. 위에서 A, B, B, C, CA라고 하는 게 248, 27, 14라는 47이라는 결론값을 얻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이 10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때 우리가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요렇게 대각선. 이 대각선은 뭐냐면 잘 봐. 요런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거니까 결론적인 우리가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전체 루트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 나갈 건데 얘는 어떻게 구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다음에 각각을 두 묶음씩 A, B, B, C, C를 빼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12의 제곱에서 47을 곱하기 2한 다시 말해서 94겠죠. 그래서 144에서 94를 뺀 정답은 50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루트 50이라고 대답을 해야겠고 얘는 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5루트 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연산 연습 문제 9번 가볼게요. 이 문제 역시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A 더하기 B 값을 줬고 제곱한 값을 줬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세제곱이 아니라 5제곱을 줬거든. 이 문제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건 걷어내야지 이 정도의 발상을 좀 갖자. 우리가 제곱이 있는데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세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A세제곱, B세제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 이 친구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A 더하기 B라는 것을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했었어. 맞죠? 근데 우리가 현재 A, B는 알고 있는데 A 더하기 B는 알고 있는데 A, B의 값은 모르잖아. 그거는 얘네 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은요. A 더하기 B라는 값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AB를 했을 것 같아. 6이라는 값은요. 2라는 것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AB를 했을 텐데요. 2AB라고 하는 값이 그럼 뭐라고 처리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라고 처리되면서 A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하는 소스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세제곱, B세제곱 마저 계산해보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더하기 B라는 것에 2 대입하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에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8 플러스 6 해서 14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보자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야. 곱할 거야 그냥. a 5개 더하기 a 제곱 b 3개 더하기 b 5개 더하기 아니죠. b 5개는 나중에 나오지.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b 5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요덩어리 아니야? 그러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에 플러스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보면 a 더하기 b인 것 같아. 우리 이 친구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걷어내버리자. 이발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거든. 봐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6,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것이 14. 그럼 6 곱하기 14에 얘를 넘기자는 거지. 마이너스 간다. a 제곱 b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것은 2니까요. 계산할게. 6, 4, 14, 그러니까 84에서 마이너스 2 처리하니까 답은 82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을 82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낸 다음에 곱해 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자라는 발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정리하시고요. 다항식의 연산 연수 문제 10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직육면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 여기의 길이를 a, 여기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c라고 둡시다. 그때요. 건널비를 구하래. 건널비라는 것은 이 직육면체의 경우 세 쌍이 각각 2개씩 있을 거니까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라고 적으면 되겠고 이것이 94겠지. PGE. 자, PGE. 요 세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모에 대해서 세 변이 제곱의 합이 100이래. 그럼 잠깐만. 이 A부터 D까지의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것 같냐면 루트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에 대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 길이는 루트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인 것 같아서 제곱의 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리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거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거죠. 이것이 100이라는 거지. 정리하자. 2배에 대해서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것이 100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변의 길이를 제곱한 i가 50이구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모든 모서리 길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배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 문제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 라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동원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구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i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에 ab, bc, ca니까 계산하자. 94 더하기 94를 먼저 적으면 안 되지. 50 더하기 94 따라서 144.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후보군이 10이랑 마이너스 10인데 난 쿨하게 10이라고 적을 거야. 이유는 모서리의 길이라는 것은 무조건 양수값밖에 안 돼서 10인 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4 곱하기 12 하셔서 정답은 48로 처리가 되겠죠. 다항식의 연산 연수 문제 11번 갈게요. 이 친구는 비상교과서 문제래. 이 문제는 이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큰 물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작은 물병에 넣었을 때 가득 채운 게 몇 개가 되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 우리 큰 물병에 대해서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높이가 3R에 플러스 2지. 이거 열심히 전개해보면 3R의 세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에 대한 파이라고 나올 거고요. 작은 물병의 넓이, 죄송해요. 부피를 구해보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높이가 9분의 1에 R-2다. 요렇게 처리가 될 거야. 이거 열심히 계산해보면 R-2에 대해서 파이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냐라는 것은 요런 거잖아. 큰 i에 작은 게 몇 번 들어가? 요런 i.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러면 제일 위에 거 3r 제곱만큼이 들어가겠지. 3r의 3r의 세제곱 마이너스 6r에 대한 제곱. 이렇게 뭐야? 빼야죠. 직선이 왜 이러니? 빼야지. 그럼 결론적으로 8r의 제곱이 남네.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더하기 8r 할 수 있겠네. 그럼 8r의 제곱 마이너스 16r 계산해볼까? 16r이 나오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까지 할 수 있어? 더하기 16이야. 그러면 16r 마이너스 32. 결론적으로 뭐네요? 32가 남지.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는 3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 물통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 개요. 따라서 3r의 제곱 더하기 8r 더하기 16이라고 돼 있는 개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나무물은 몇 리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야, 이 새끼 나머지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말이니 여기 3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32ml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약간 독특한 형태라서 어떻게 했었지 한 번만 더 상기하시고요. 큰 물병이 물을 나눈 다음에 작은 물병에 몇 번 들어가? 다시 말해서 큰 아이를 작은 걸로 그냥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구해봐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다항식의 연산 연습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전 문제랑 같이 비상교과서에 있는 문제네요. 다음 아래에 있는 이 아이의 부피를 구해봐 라고 했는데 전체 모양에서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럼 바로 계산해 보죠. x 곱하기 x 곱하기 높이가 x-3이네 라고 하는 게 전체의 부피가 되겠고, 빼볼게요. 뭐만큼 빼는 거냐면 x-3 곱하기 x-3 높이도 x-3이었네. 오호호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전체 부피에서 마이너스 얼만큼을 빼는 거냐면 간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b니까 9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27의 x.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세제곱하니까 3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최고차항은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6x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호받고 27의 x 더하기 27이라고 나올 거고, 그냥 정답도 저거기 때문에 막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3으로 된 거의 세제곱을 전개 잘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